홍서범 조갑경의 아들 외도 사건 이후에 파묘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당시 청첩장에 서로를 만난 건 기적이라더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이 되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앞날에 아주 죄를 제대로 뿌렸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축구 선수인 홍석준 씨, 홍서범 씨의 아들의 전처 폭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 당시에 굉장히 남달랐던 이 홍석준 씨의 태도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텐아시아 언론사 확인에 따르면 이 홍서범 씨의 아들은 24년도 2월 결혼 당시 전처와 굳건한 사랑을 약속했다. 알려진 청첩장에 따르면 이 홍석준 씨와 전처 A씨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서로를 만난 건 기적의 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의 빛이 되어주겠다. 언제나 평생 서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달라. 여러분의 축하에 보답하며 서로의 곁을 언제나 지키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청첩장에 전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이 초심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이 전처의 이야기에 따르면 홍서범 씨 아들인 이 홍석준 씨는요, 심지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고, 임신하자마자 바람을 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JTBC 한 예능방송에 출연한 이들의 부모님이자 홍서범, 조갑경 두 부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갑경 씨가 이제 곧 방영 예정되어 있는 라디오스타 방송에 이미 출연을 했고 촬영까지 다 끝난 상태이다. 홍서범 씨 역시 최근 한 라이브 공연에서 노래 무대가 예정되어 있었다. 방송가와 공연가에서 두 사람에 대한 손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어서 결국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많은 분들을 황당하게 했던 건 전처 A씨와의 금전관계에 대해 홍서범 씨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걸로 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처이자 전 며느리였던 A씨는 공동 운영을 전제로 한 대출일 뿐이었다, 개인적인 채무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처이자 전 며느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필라테스 강사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 샵을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픈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대출이 필요했고, 심지어 이 아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여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필라테스 샵이 공동 운영을 했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을 서로의 결혼 생활 비용으로 생활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게 두 사람이 공동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이 A씨의 개인적 채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아버지이자 홍석준 씨의 아빠인 홍서범 씨는 아니다, 우리 아들이 과거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거래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며느리는 분개함을 터뜨린 거죠. 개인 채무가 아닌데 뭔 소리냐. 결국 항소심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항소심은 금전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양육비와 앞에 말씀드렸던 저런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라 라고 말을 한 이 홍석준 씨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이겠죠. 94년생인 홍석준 씨는 자신보다 2살 어린 96년생의 연하의 필라테스 강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전 며느리이자 전처인 A씨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세요.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서범 씨의 아들 홍석준 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갖고 있고 배상하라 라는 법원의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항소를 하고 반박을 해야 할 법한데 사실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입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습니까? 홍석준 씨, 홍서범 씨의 아들은 이미 본인의 외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임신 중에 외도를 했고 카톡을 보냈는데 시아버지가 다 읽고 씹었고 답변도 못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홍서범 씨는 어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느냐? 나는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를 한 적도 없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한 적도 없다. 심지어 출산 소식은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미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홍서범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심지어 출산한 이후에는 본인의 손주 사진이니 꼭 보셔라 라며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카톡을 읽었다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홍서범 씨의 말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 결혼 사진이 남겨져 있는 SNS의 전처는 이 남자 바람나서 혼자 애기 낳았어요, 삭제해주세요 라고 분개함을 SNS 상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흘러왔으니 사실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방송 활동에 과연 위기가 없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이때까지 방송 활동에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예전에 뭐 말이 많았었던 여러 연예인들의 어떤 결혼사 있잖아요. 저 사람들 나와가지고 맨날 이혼할 것처럼 얘기하고 다투는데 보고 싶지 않다, 머리 아프다.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이혼 협박도 있었다. 갈아치워 줄까?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당시 때 이 조갑경, 홍서범 씨 두 사람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하던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요 장면이거든요. 요 장면이 뭐냐면 조갑경 씨가 홍서범 씨에게 아주 말만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들에게는 가족의 아침이 그려졌는데 투닥거리면서 아침 식사를 차리는 조갑경, 홍서범 부부의 모습이 방송을 탔습니다. 근데 조갑경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신발을 안 치우냐? 홍서범 씨는 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안 치운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아니냐? 라며 나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싸움이 아니었고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갑경 씨가 제가 원래 잘 못 버린다 라고 말을 하자 황성재 씨는 저희 엄마도 잘 못 버린다, 저 부분은 포기해줘야 된다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갑경 씨가 신발장을 치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홍서범 씨가 옆에서 묵은 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며 깐족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조갑경 씨가 어때? 갈아치워줘? 말만 해! 라며 상냥하게 이혼 협박을 했고 홍서범 씨가 고개를 가로지으며 웃음 짓는 모습이 그 당시 때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당시 때는 원래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부부였다. 그것이 어떤 이들의 부부 예능 방송의 어떤 특장점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외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와 보니 두 사람의 결혼 생활도 위태로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러한 말도 보입니다. 돌싱포맨에 등장해서 홍서범 씨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왔었는데 심지어 나는 예전에 조갑경에게 빌부터 볼까 생각도 했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빌부터 볼까 했다. 조갑경 씨가 그럼 돈을 왜 안 벌어? 그러자 벌 거야! 라고 소리를 친 거죠. 아시겠지만 이번 양육비 논란 문제의 쟁점이 뭡니까? 어찌됐건 아들이 잘못을 했고 자신의 손주에 관련된 양육비라면 지급을 시부모라도 해줘야 되는 건데 정작 홍서범 씨는 돈도 많이 벌지 않으면서 조갑경 씨에게는 빌붙으려 했다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본인이 하는 많은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쓴 적이 있었다라는 걸
방송에서 당당히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조갑경 씨에게 빌붙어 보려고 했었다라는 이 선언은 좋게 비춰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갑경 씨가 연상 남편과 살며 공주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남편이 날 귀여워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다. 결혼 전엔 다정했었다. 나를 위해줬다.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실 홍서범 씨와 결혼을 한 것도 굉장히 속아서 한 거다. 나는 처음에 이 오빠를 되게 싫어했었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막 애틋한 부부다, 인고 부부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두 사람이 약간 이혼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기저에 깔아둔 상태에서 예능 방송을 해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들이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피로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라디오스타의 아들의 외도 논란 속에서도 조갑경 씨의 녹화본이 그대로 방영이 된다? 제작진의 판단 시험대에 올라선 상황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들의 외도 논란까지 터져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라디오스타가 방영을 코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방송된 라디오스타 충성 유발자 특집에 채연, 고우리, 이채영 그리고 조갑경 씨가 등장을 합니다. 해당 회차가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방송 취소나 편집과 관련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론이 굉장히 싸늘한 지금 이 사안을 다 떠안고 사생활 토크를 하는 그 방송 장면을 조갑경 씨의 방송분을 내보낼 수 있느냐. 논란을 직접 언급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일이 아닐지라도 굳이 불편한 지점을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를 묻고 싶다라는 거죠. 화제성만 놓고 본다면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야 조갑경 씨 나오는데 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볼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들의 일로 또 부모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가족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웃고 떠드는 토크쇼에 개인사를 풀어내는 이 방송 장면이 적절하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미 싸늘하는 거죠.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방송용 멘트가 이제 지겹다. 가벼운 논란이 아닌 만큼 거북하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당사자로서 죄인은 아니지만 당당할 것도 없다. 토크쇼에 나오는 건 오바 아니냐?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서 무슨 예능방송 출연이냐? 일부는 역시 연예인 멘탈은 저 세상이다 라는 표현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한 선택은 제작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녹화를 마쳤다라는 사실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내보낼지 말지는 결국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 선택이 단순한 편성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화제성인지 아니면 맥락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만약 방송을 강행하게 된다면 해당 회차가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아니라 이슈를 이용하는 방송으로 읽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신뢰도 역시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가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비판이 쏟아지겠지만 아마 두 사람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예능 방송과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라디오스타가 방송을 안 하잖아요. 편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갑경 씨와 지금 공연 예정이 되어 있는 홍서범 씨 두 사람 다 아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거나 출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집니다.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해를 끼칠까봐 결국 출연을 취소시키거나 방송분을 편집 삭제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라디오스타의 결정이 두 사람의 앞날, 사실 방송 프로그램 전체 그리고 이 조갑경 씨가 외벌이처럼 버는 것처럼 나온 모습, 외벌이처럼 벌듯 나온 이 모습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방송과 공연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 자, 이게 왜 두 사람의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사 때문에 홍서범 씨는 탈북민 관련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탈북민 프로그램에서 반고정에 가까운 출연자로 오랜 시간 방송 활동을 해내기도 했고, 가창력과 작곡 능력을 인정받은 뮤지션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수 활동은 뭐 그렇다 친다 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 라디오와 TV 출연의 방송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면서 입담과 예능 감각으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90년대 홍서범 씨와 함께한 내 사랑 투유, TV와 라디오를 석권을 하며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조갑경 씨가 예능 활발히 활발했던 탓에 가수로서의 평가가 다소 가려지긴 했지만 전성기에는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가수로서 인정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특히 두 사람이 예능 방송 활동을 통해서 여태 롱런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실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대표적인 가수 부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30대 초중반이던 홍서범 씨가 20대 초반에 신인이었던 조갑경 씨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을 했고, 조갑경 씨가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하며, 그 당시 9살 나이차, 꽤나 큰 나이차죠. 이걸 극복하며 94년도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연애 사실이 알려지기 전 열애설이 불거졌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고, 조갑경 씨는 그 당시 나도 눈이 있는데 이런 아저씨를 고르겠느냐 라고 부정했지만, 홍서범 씨는 그 당시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후 인터뷰에서 이미 그 당시 서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이 화제가 굉장히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이 어찌됐건 결혼부터 이후까지 상당히 뭔가 관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지금 방송에 등장만 했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지고 볶는 그런 이미지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들 홍석준 씨의 불륜 논란이 터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족사 역시 두 딸이 캥거루족으로 지낸 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 아닙니까? 특히 불륜남인 아들 홍석준 씨는 건국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아버지와 같은 학교 출신이 됐다고 해요. 이후 부천 FC에 입단해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석준 씨를 둘러싼 이 외도 논란이 터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2년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임신 직후 홍서범 씨 아들이 바람을 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 때도 홍서범 씨가 그냥 뭐 해외에 있다, 그래 뭐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얘기들 말고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언급이나 해결이나 나서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 며느리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최근 이 두 사람의 급작스런 사과문이 발표가 되었고, 판결문의 내용이 달랐다라고는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는 이야기에 며느리에 대한 사과는 한 줄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일까요? 24년도 7월 달에 며느리가 보냈었던 카톡 내용을 보면, 아버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숨이 너무 막혀요. 아버님만이라도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오늘 당장이라도 올라갈게요. 그냥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 이 일에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제발 들어만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한 번만요. 아버님 저 보기 싫은 것도 아는데 그래도 제발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 카카오톡에 일자 표시가 없죠? 읽었단 얘기입니다. 근데 읽었는데 그 이후에 답장이 왔냐? 안 왔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누구입니다.
이 카톡에 대한 답장이 안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보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임신 7개월인데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연락드립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저희는 성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7월 28일 날 카톡을 보낸 겁니다. 앞선 카톡을 보낸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그 이전에 보냈었던 카톡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제 11월이면 아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딱 한 번쯤은 다시 만나 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빠 말만 듣는 것보다도 제 말도 직접 듣고 도와주실 답장을 하지 않고 그저 무시를 했다. 무응답이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사과문이 뭐 얼마나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홍서범, 조갑경이 뭐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냐. 저도 사과문을 발표한 건 잘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죠. 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며느리 A씨에 대한 사과를 두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든 언론을 통해서 하든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며느리는요, 혼자서 아기를 출산했고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남편은커녕 시부모에게도 외면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자마자 바람난 남편과 연락조차 되지 않은 시부모를 둔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굉장히 피가 마르는 상황이 이어져 왔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아들은 오히려 연애를 잘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버님과 어머님, 시부모님은 방송에 잘 등장하고, 그것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으로서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뭐 한쪽으로 편협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며느리가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논란거리가 잦아들지 않는 확실한 사항들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분들이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드리겠다. 아들에게 따끔히 이야기하겠다. 뭐 이 이상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더 이상 두 사람이 이제 가족 예능 방송으로서는 출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것도 저는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의 이야기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뭐 공연을 하던 뭐 조갑경 씨가 따로 나와서 방송을 하던 그런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때 보면 막 퍼주기만 하는 남자, 살림 안 하는 여자, 이렇게 2019년도 8월달 TV조선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 100회 특집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부부가 뭐 티격태격하지만 인꼬 부부다라고 말을 했던 것과 다르게 아들이 바람을 피게 되면서 또 그 아들의 자녀인 손주에 대해 무관심했었던 시부모로서의 모습이 그간의 예능에서 비춰졌던 홍석준 씨가 사생활 문제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히 유명 연예인이고 아들의 부도덕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상파 예능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웃고 떠들고 시청자들을 웃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적절하겠느냐. 당연히 거부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사과까지 했다면, 그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은 당분간 아쉽더라도 방송 활동을 좀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과문이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에 나와서 웃고 떠들고 남들을 웃기고 또 본인도 웃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져. 아무리 두 사람이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들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떻게 자각이 없었냐? 저렇게 두 딸을 90평이라는 큰 집에서 키울 정도로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으면서 왜 양육비 지급은 없었느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뉠 것 같은데,
아직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재산이 파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 여론이 계속하여 손바닥 뒤집듯 들쭉날쭉하는 이유들이 충분히 존재했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들이 그렇게 외도를 저질렀는데 어쩜 그렇게 모른 척을 할 수 있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을 혼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의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지급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대중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송을 탔던 내용 아닙니까? 한 달 모임 비용만 몇 천만 원을 냈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홍서범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니까 말을 못한다. 남자 입장에서 모임에 같이 나가서 회식하고 내가 낼게 하면 집에 와서 난리가 난다. 왜 혼자 다 내냐고 한다.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게 아니냐라고 두둔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조갑경 씨는 예전만큼 못 벌지 않냐. 홍서범 씨는 쓰다 보니 돈이 없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단독 출연을 했어요. 또 공교롭게도 김호중 씨와 방송을 본인에게 직접 듣진 않았겠죠. 하지만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